안녕하세요. 김학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페르마의 원리와 겉보기 깊이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어디에 관련되어져 있냐면 우리 광학에서요, 굴절의 법칙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을 좀 응용한 사례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페르마의 원리는 우리 기본에서 배웠던, 기초에서 배웠던 여러분들 페르마의 원리는 우리 기초에서 배웠던 굴절의 법칙이랑 완전히 스토리가 똑같은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같이 좀 기억하고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상대굴절률, 우리 기초 때 배웠던 내용들에 해당돼요. 자, 상대굴절률은 우리 굴절의 법칙 또는 스넬의 법칙이라고 해서, 자, 매질 1에서 매질 2로 늘 빛이 진행할 때,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을 우리가 상대굴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N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N12라고도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굴절률, 자, 이런 의미였었죠. 자, 상대굴절률은,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해 주는 경우에 해당돼요. 자, 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로 표현한 거냐면 N1분의 N2가 우리가 상대굴절률에 해당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뭘로 놓고 1로 놓고 얘를 우리가 뭘로 놓으면 N이라고 놓으면 N1분의 N2는 N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소에서 밀로 진행할 때는 자, 굴절광 요게 관심이 있어요. 반사광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똑같을 거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 굴절광이 관심이 있어요. 자, 세타1보다 세타2가 항상 작은 값을 갖는 자, 이런 경로로 법선 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밀에서 소로 간다면 우리 입사각보다 반사각이 더 큰 여러분들 굴절을 하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로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우리 이거 바로 빛이 꺾이는 거 보고 누가 밀합 매질인지 누가 소합 매질인지는 반드시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소합 매질에서의 속력과 파장, 밀합 매질에서의 속력과 파장, 그 다음에 굴절률, 입사각과 굴절률과의 관계를 정리한 식, 이걸 우리는 상대 굴절률, 굴절의 법칙, 스넬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얘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식, 이건 필수예요.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될 식이었었고, 이 중에서 자, 굴절률과 세타와의 관계, 또 속도와 세타와의 관계 등은 또 중요한 내용들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N1 sin 세타1은 N2 sin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N1이라고 하는 매질에서 세타1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럼 N2라고 하는 매질에서는 반드시 세타2로 굴절됩니다. 라고 하는 자, 요 식이 우리 굴절의 법칙이에요. 또 우리 굴절률과 속력의 관계도 얘기해 줄 수 있어서 굴절률이 클수록 빛의 속력은 느려집니다. 라고 했던 게 우리는 무엇이었냐면 늘 굴절의 법칙을 표현해 주는 이런 내용들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언제 했어요? 다 여러분들 우리 기초 때 다 다뤘었던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럼 자,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응용이 되는 경우를 좀 볼 거예요. 자, 페르마의 원리라고 합니다. 페르마의 원리는 자, 최소 시간 경로로 빛은 진행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물리에서는 우리 최소 작용의 원리라고 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건 좀 전공으로 들어갔을 때 얘기에 해당되고 지금 페르마의 원리는 굴절의 법칙이랑 똑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지금 싶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P라고 하는 지점에 있는 빛이 Q라고 하는 지점으로 우리 이동합니다. 굴절률이 N1, N2예요. 그리고 누가 더 밀하다라고 가정할 거냐면 N2라고 하는 매질이 더 밀하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P에서 Q로 갈 때 여기를 우리 육지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위쪽을 우리 육지라고 여러분 보셔도 되고 육지, 밑에를 여러분들 우리 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사람이 진행할 때 P에서 Q를 진행할 때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직선이 아니에요. 직선이 아니라 약간 육지에서 달리는 속력이 더 빠를 거기 때문에 자, 육지에서 좀 더 많이 이동했다가 자, 물에서는 조금 이동해야지 더 빠르게 여러분 Q점에 도달해 줄 수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거를 그래서 최소 시간 경로, 그죠? 거리가 아니라 최소 거리가 아니라 최소 시간 경로로 빛의 경로는 결정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페르마의 원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의 속력이 있을 거잖아요. 자, 우리 매질 1에서의 속력이 있을 건데 여기 속력을 V1이라고 하겠습니다. V1. 매질 2에서의 속력을 우리가 V2라고 자, 이렇게 설정할게요. 그러면들 이때 도달하는 시간이 있을 건데 여기를 T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P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리는 자, 여기가 X, 그 다음에 여기는 A라고 지금 여러분들 A하고 X 값이 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주시면 A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만큼은 여러분들 우리 D-X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도 D라고 한 B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R2는 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또 피타고라스 정리 그대로 이용해 주면 돼요. 자, B의 제곱 플러스에 D-X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여기 지점 있죠? 경계면에서부터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릴 시간을 T2라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T1하고 T2라고 한다면 총 걸린 시간 P에서부터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총 걸린 시간을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어서 V1분의 R1 플러스 V2분의 R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R1이라고 하는 값이 자, 이렇게 우리 루트 A의 제곱 여기 있었죠? A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그리고 V1 대신에 굴절률이 N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V는 우리 N1분의 C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또는 V1이라고 표현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V2분의 R2는 자, R2는 또 뭐라고 표현해 줄 수 있었어요? 루트 B의 제곱 플러스 D-X의 제곱으로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고식 그대로 가시고 V2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N2분의 C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을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 이때 자, 최소 시간 P에서부터 Q까지 최소 시간이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적용해 주면 되냐면 자, 이거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뭐가 변수냐면 X가 지금 변수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요만큼 X에 따라서 우리 경로가 달라질 거니까 자, 우리 뭘 표현해 주면 되냐면 dx분의 dt 계산해서 0이 되는 조건 이게 우리가 뭐가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냐면 t가 최소가 되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좀 산순 좀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거에 나오지는 이제 나온 적이 MD에서는 있었지만 PT에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미분해 주는 것들은 그렇게 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자, 요거 요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C분의 N1은 빼줄 수 있고 뒤에 있는 X가 포함되어져 있는 식만 미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미분한 식 표현해 주면 C분의 N2는 빼주고요. 우리 X가 포함되어져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식만 여러분들 우리가 미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 미분해 주면 자, 요렇게 나오게 돼요. 아이고, 너무 오랜만이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 루트는 우리 2분의 1승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튀어나오고 자, 마이너스 1 해주니까 밑으로 분모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에는 다시 한번 요거 미분한 거 2x가 위로 올라와야 돼요. 또 똑같이 미분해 주면 얘도 2분의 1 튀어나가고요. 자, 루트가 자, 이렇게 분모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자, 위에 있는 거 d-x의 제곱을 또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2에다가 d-x 값이 그대로 등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또 x를 또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근데 잘 보시면 자, 보셔요, 여러분들 x분의 우리 요만큼 있죠? 자, a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왜 루트죠? 루트분의 자, x라고 하는 값을 자, 비교해 주니까 아, 대각선의 길이에요. 자, 대각선의 길이분의 자, 우리 x가 지금 무엇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걸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사인 세타 1을 의미합니다. 요만큼이. 또 마찬가지. 자, 두 번째 항에 있는 자, 요만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요만큼을 보시면 아, 얘도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대각선의 길이분의 무엇에 해당되냐면 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얘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인 세타 2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양변에 CC 약분해 주시면 그리고 정리해 주면 우리는 뭘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아, 요런 값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얘가 사인 세타 1 요만큼이 또 우리 사인 세타 2라고 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굴절의 법칙이랑 동일한 식이 자, 요렇게 우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 소환 매질과 밀환 매질 속력이 빨라요. 위에서 빠르고 밑에서 느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굴절의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에서 속력이 느리고 밑에서 속력이 빠르다라고 한다면 그럼 빛은 이렇게 진행하지 않겠죠. 그럴 때는 빛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거라고 예상해 줄 수 있을 거냐면 자, 위에가 소한 매질이고 밑에가 만약에 밀한 매질이라고 가정할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가 밑에 똑같네요. 이건 뭐 똑같은 상황에 해당될 거니까 반대예요. 반대로 위에가 밀하고 밑에가 소한 매질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 밀한 매질에서는 좀 더 덜 이동하고요. 자, 이렇게 이동하고 그다음에 소한 매질에 더 빨리 이동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동하는 이경로로 결정이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스네의 법칙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페르마의 법칙은 무엇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 굴절의 법칙이라 내용이 동일합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이 자, 우리 피트는 아니에요. MD에서 2004년도 아주 오래됐네요. 그렇죠? 거의 막 20년 가까이 된 문제인데 자, 예비 검사 때 한번 나왔습니다. 자, 육지에 있는 사람이 A점에서 달려가서 B점까지 지금 도달하는 지금 상황들을 지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육지의 속력이 V1, 그 다음에 물에서의 속력이 V2, 당연히 V2가 좀 속력이 느릴 거죠. 가장 빨리 B에 도달하기 위해 지나야 될 P점, 즉 Y좌표에 만족하는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지금 찾는 문제에 해당돼요. 그럼 아까랑 내용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줘요. 자, 요렇게 해서 법선을 해주고요. 자, 이거 무슨 미분을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더 편합니다. 여길 세타 1이라고 하고 여길 세타 2라고 할게요. 우리 입사각 굴절각은 항상 무엇에 대해서 법선에 대해서 표현해 준다라고 했었으니까 자, 세타 1, 세타 2라고 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요만큼이 뭐에 해당돼요? 늘 Y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D1에 해당돼요. 그러면 여기 대각선의 길이는 우리 얼마로? 루트의 D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요만큼은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D2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고 S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S예요. 여기가 지금 S에 해당됩니다. 그럼 요만큼은 S-Y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우리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D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요 대각선의 길이는 또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루트의 D1의 제곱 플러스 S-Y의 제곱 자 요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미분하고 자시고 하지 마시고 훨씬 더 뭐가 간단하다고요? 우리 굴절의 법칙. 자, 우리 N1. 자, 여기에서의 굴절률을 N1이라고 하고 여기를 N2라고 한다면 자, N1분의 N2라고 하는 자,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은 우리가 얼마라고 표현해 줄 수 있었냐면 V2분의 V1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또 얘가 우리 얼마로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우리 굴절률이 아니라 속력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 식을 여러분 사용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V1분의 V2 들어가고요. 자, 우변에 자, 여기에 사인 세타 2예요. 사인 세타 2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면 돼요? 자, 이거분의 그쵸? 사인 세타 2는 얘분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얘가 여러분 들어가면 되니까 밑에 들어갈 식이 또 분모가 하나 더 등장해서 자, 루트에 자, D. 자, 이거 D2네요. 그렇죠? 여기 있는 값 D2라고 여러분 얘기해줘야 됩니다. 자, D2의 제곱 플러스 S-Y의 제곱분의 우리가 얼마? S-Y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사인 세타 1도 자, 요 사인 세타 1은 여기가 세타 1이라고 설정했으니까 자, 얘분의 뭐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얘라고 이러면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1은 또 마찬가지 루트 D1의 제곱분의 플러스 D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분의 우리가 얼마입니다? Y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식 넘겨서 우리 정리해 주시면 우리 어떤 식을 여러분 만족해 줄 수 있냐면 자, 이런 식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V1에다가 루트 D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의 우리 Y가 들어가고요. 자, 우리 우변은 또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자, 우리 자리 그냥 바꿔준 것뿐이 없습니다. 자, 우리 왼쪽, 오른쪽 넘어가서 우리가 표현해 준 경우에 해당되니까 요거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여기가 V2가 아니라, 자, 얘가 지금 넘어간 것에 해당되고, 자, 이게 내려온 거니까, 자, V2라고 표현해 줄 수 있고, 자, 나머지 V1에다가 루트, 여기는 D2의 제곱 플러스 S-Y의 제곱분의 또 우리 얼마로 S-Y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을 내가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맞나요? 사인 세타 2 자리에다가 사인 세타 2 자리에 요거 들어가고요. 저 밑에 요렇게 오래 들어가고, 자,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고, 이거 넘겨서 정리해 주니까, 요게 자리가, 자, 요게 우리가 V1이라고 여러분 얘기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넘겨주시고, 자, 넘겨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자,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 식이 잘못됐어요. 역시 잘못해서 여러분들 얘가 V1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가 우리가 얼마로 V2라고 하는, 자, 값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스넬의 법칙도 뭘 이용해서 굴절의 법칙이랑 똑같은 결과로 식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어서, 자, 5번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V1, V2, 자, 여기에 속력이 V1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V1분의 V2 해당되는 값들, 요게 잘못 썼네요. 그렇죠? 여기가 V1분의 V2가 아니라 여기가 V2분의 V1이기 때문에, 자, 자리 바꿔서 표현해 주면, 자, 이렇게 우리가 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PT에서 출제가 되지는 않아서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겉보기 깊이라고 하는 걸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겉보기 깊이는 우리 수영장이나 계곡에 놀러 가서요, 물 속에 있는 여러분들 물 바닥을 보시면 원래 깊이보다 조금 얕아 보이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보이기에는 얕아 보이는데 들어가면 실제로 깊어서 우리 물놀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물 밖에서 물 속을 봤을 때 그 수심, 그 깊이를 얘기합니다. 그 깊이를 우리는 겉보기 깊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자, 답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우리 H'의 겉보기 깊이예요. 그래서 N2분의 N1, N2가 더 밀한 매질입니다. 그래서 N2분의 N1이고, N1을 우리가 1이라고 놓고 N2를 밀한 매질의 굴절률, 상대 굴절률 N이라고 한다면 그때 N분의 H라고 하는, 자, 이런 표현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아직까지는 기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반 물리학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유도가 된 거냐면, 자, 이런 상황들을 보도록 하죠. 자, 원래, 자, 이렇게 물고기, 좀 돌고래인데, 물고기랑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고기가 원래 여기 있어요. 물고기가 원래 여기 있는데, 자, 이 물고기에서 반사된 빛이, 자,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렇게 나와서, 자, 이게, 자, 하늘에 있는, 자, 물고기를 지금 하늘에 있는 새가 지금 본 건데, 여기 지금 눈이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오면, 자, 요렇게 빛이 굴절돼서, 자, 위쪽으로, 위에를 공기라고 생각해도 되고, 밑에를 그냥 물이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물고기는 물에 살 거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새가 물고기를 바라보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요. 여기, 이거 연장선입니다. 연장선에 해당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내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자, 내가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세타1이라고 할 거예요. 세타1. 그리고 여기가 굴절각에 해당되니까 얘를 세타2라고 여러분 설정하도록 합시다. 세타1, 세타2. 그 다음에 굴절률, 공기의 굴절률 N1, 우리 물의 굴절률 N2라고 자, 이렇게 설정했고, 자, A, B 사이의 거리가 있겠죠? A, B 사이의 거리를 내가 X라고 자, 이렇게 좀 설정할게요. 그러면 우리 굴절의 법칙 그대로 좀 이용해서 표현해 주면 돼요. 자, N1 사인 세타1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N2 사인 세타2라고 하는, 자, 이런 관계식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겉보기 깊이는 어디에서 봤을 때를 겉보기 깊이를 얘기하냐면 이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세타1이나 세타2가 거의 우리가 얼마일 때를 얘기하는 거냐면 거의 0일 때, 즉, 여러분들 수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내려다 봤을 때의 깊이를 우린 겉보기 깊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타나 세타1이나 세타2가 굉장히 작으면 여러분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사인 세타는 뭘로 근사할 수 있냐면 탄젠트 세타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N1 탄젠트 세타 1이 우리 뭘로 표현해 줄 수 있냐면 N2 탄젠트 세타 2라고 하는 값으로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세타 2라고 하는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요런 여러분들 식이 여러분들 이렇게 좀 바뀌게 돼요. 자, 내가 탄젠트 세타 1이랑 탄젠트 세타 2를 내가 수식을 여기서 표현할 텐데 자, 이 식을 잘 보시면 일단 자, 우리 여만큼 여기가 지금 세타 지금 1에 해당되죠. 왜냐면 막곡지각에 해당되니까. 그러면 탄젠트 세타 1은 내가 뭐라고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자, 요렇게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요렇게 갑시다. 그럼 탄젠트 세타 1은 자, 얘가 지금 H'이에요. 얘분의 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x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탄젠트 세타 1은 H'분의 x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2예요. 그럼 탄젠트 세타 2는 여기가 세타 2에 해당되니까 요만큼 세타 2입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 2는 자, 요렇게 얘분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x로 동일하고 얘가 스몰 h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얘는 우리 얼마? h분의 x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을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보이네요. 뭐가 보여요? x는 약분될 거고 x는 약분되고 h는 자 밑에 있어서 어떤 관계식을 찾을 수 있냐면 자, 이런 관계식 h'분의 n1은 우리 어떤 관계식 h분의 n2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자리 바꿔서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h'은 우리 얼마로 n2분의 n1의 h라고 하는 위에서 떴던 식 그대로 결과가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실제 깊이보다 h예요. 실제 깊이 h보다 우리 몇 배만큼? n분의 1배만큼 더 우리가 얕게 보이게 되는 자, 이러한 성질을 우리는 겉보기 깊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반대죠. 그러면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새를 보잖아요. 그러면 더 멀리 보이게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 n을 곱해주면 돼요. 근데 아직 기출되지는 않아서 겉보기 깊이에 대한 그냥 특징, 성질 정도만 잘 좀 비교해서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페르마의 원리하고 겉보기 깊이 광학에서요. 우리 중요한 거는 기초 때 다 했어요. 굴절의 법칙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그거랑 관련돼서 우리 굴절의 법칙 활용된 게 뭐 있었죠? 늘 전반사하고 분산 중요했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돼서 페르마의 원리와 겉보기 깊이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대비 차원에서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